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헌정 질서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범인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면 정부에 대통령이 없다. 정부의 대표, 우두머리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정부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건재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집행정부를 말하는 것인데 정부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는 헌법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있느냐 하면은 집행정부인 정부가 있고 법을 만드는 입법정부인 국회가 있고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흔히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정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3개가 있다. 만일 집행정부가 어떤 이유로 붕괴되는, 좀처럼 우리 체제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붕괴되는 경우에는 입법정부와 사법정부가 대한민국을 지탱합니다. 다시 집행정부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대한민국은 대단히 강한 체제적인 탁월함을 지니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 집행정부,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집행정부의 우두머리가 내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집행정부가 무너졌는가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이것도 헌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집행정부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집행정부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에는 대통령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부하 직원들을 무수히 늘렸죠. 뭐 몇천이 되는지. 아무튼 헌법은 한 명만 공무원으로 이 정부의 대통령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것을 행정부라고 부릅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정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두머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권한이 정지된 이 범인,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지금 없어진 겁니다. 현재는 이게 없어졌고 정부의 우두머리도 없어졌습니다. 행정부가 있죠. 이 행정부를 들여다보면 이 속에는 제일 처음에 여기에 국무총리와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나란히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보니까 국무라는 것이 붙어 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총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이 대통령 1인에 가서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국무회의를 위해서 있구나. 국무총리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런 직위인 것이죠. 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있습니다. 회의를 만들려면 위원이 필요하죠. 이게 내려가서 국무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국무회의에는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의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다만 회의를 주재할 뿐이죠. 부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회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 행정부 안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있는 행정각부입니다. 여기에 이제 장관들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감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권한이 정지됐다. 그러면 원래 이걸 윤석열이 했었는데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닌 것이죠. 윤석열은 정부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규정하고 있죠. 이것이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이 정하고 헌법 제71조 헌법이 정하고 그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따르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정부조직법에서 제26조 제1항 대행을 하게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가 이제 가장 먼저 요 앞으로 들어가죠. 무조건. 그 다음에 순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인 부총리, 교육부 장관인 부총리 이렇게 이제 이 경우에는 그냥 장관 이렇게만 돼 있는데 순서가 이렇게 쭉 정해서 일단은 총리를 빼고 19번째까지 있으니까 20명 정도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순서가 쭉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한 권한 대행은 정부의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정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그리고 행정부의 국무회의 의장을 합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을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이 그 자리를 빨리 채워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자리가 비어버렸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거리가 아니다 하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내란을 일으켰는데 죄 없이 감기가 걸려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내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목이 날아갈 것이 분명한데 거리가 맞죠. 원래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면 이것이 거리다 하면서 권한대행이 들어가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해서 정상적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온전하게 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그 대통령 하고 싶은데 60일은 선거운동하기 너무 짧다. 나한테 불리하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거리를 인정해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하고 이 처벌할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하고 그리고 당선된 대통령은 자녀 임기 동안 재임하고 다시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이것이 질서정연한 국가에서 설령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바로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법 집행 절차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법이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열등한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알아둘 것이 대통령의 경우는 권한대행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을 이제 세밀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대행이면 대행이지 이랬는데 대통령은 권한대행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라 여기 국무회의 의장을 하게 되는 경우 이때부터는 대행이 직무대행으로 바뀝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대행을 두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장을 대신 맡을 때부터는 직무대행이 되고 국무총리를 대신할 때도 직무대행이 되고 나머지 다 직무대행입니다. 대통령을 제외하면 구별은 간단하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없죠. 거립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으면 국무회의 의장도 있는 것이죠. 이 직무대행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직무대행, 국무회의 의장 직무대행은 지금 필요가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국무총리도 직무가 정지됐다. 국무총리는 권한대행 아닙니다. 직무대행입니다. 국무총리도 직무가 정지됐다. 이 사람 내란의 공범으로 밝혀질 수도 있고 현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탄핵 소추가 된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한 명 있으면 대통령 역할, 정부의 우두머리, 그 다음에 국가의 원수, 대외적으로 국내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국가의 원수, 이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채워졌죠. 국무총리가 없다. 여기에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원래는 행정부에서 국무총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중요한 실제 일을 합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돕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있는 건데 국무회의는 권한대행이 직접 하면 되고 이 행정각부 장관 차관 문제를 국무총리가 지금 같으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도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 뉴스 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무슨 국무총리 대행도 하고 또 다른 데도 대행처럼 막 뛰어다니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헌법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쓰러지죠. 그렇게 해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있지요. 그래서 딴 거는 다 됐습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필요하죠.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어떻게 뽑을까?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하고 다릅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1순위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부총리. 그런데 보니까 이 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는 없구나, 비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2순위가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겸하는 부총리. 그러면 이주호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해야 하겠죠.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의 보좌를 받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는 것이죠. 이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비서실의 보좌를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 비서실이 몽땅 내란 공범 여기에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을 위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할 이러한 비서실을 구축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아닌 비서실을 따로 구축을 해서 업무 보좌를 받아야 하겠죠. 대통령 비서실은 쓸 수 없다. 그리고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도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하는데 지금 한덕수 이전 총리가 이 내란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도 사실은 내란의 범죄자들이 돼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깨끗한 법을 위반하지 않은 비서실을 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교육부 장관도 대통령의 내란의 공범일 수 있다. 지금 혐의가 씌워져 있는 상태죠. 이 사람이 그 공범으로서 자격을 잃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새로 뽑아야 하겠죠. 정해야 되겠죠.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교육부 장관 다음으로 해서 정부조직법 제26조 1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꼼꼼히 보면.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첫 번째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과 직무도 구별하라고 했죠. 권한대행이 이것을 지명을 합니다. 국무위원 가운데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이렇게 지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몇십 명이 앞에서 그 전투를 하다가 중대를 지휘하던 지휘관 중위가 전사하면 소위가 지휘관을 하고 소위가 전사하면 상사가 지휘를 하고 상사가 전사하면 하사가 지휘를 하고 이렇게 절대 지휘관이 없어서 패전하는 전쟁에서 도망치는 일은 없다. 충분히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서 정부의 지금 이 대통령이 범인이고 행정부에서 행정각부가 의심스럽고 국무총리가 의심스럽고 한 이런 모든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들이 다 감옥에 끌려가도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순서대로 자리를 다 채우고 그리고 이 집행정부는 정상으로 가동이 된다. 정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단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절차를 지키지 않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현재 신문 방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총리도 탄핵 소추가 되고 그래서 만일 그 최상목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도
또 탄핵소추가 되고 계속되면 국무위원이 다 죽고 나면 국무회의가 올스톱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 새로 임명하고 지명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외적으로 국가 원수로서 이미 우리의 주요 상대국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헌법대로 하면 그들은 따라야 하는 것이니까. 아무튼 국가 원수로서의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가 정상으로 다른 나라의 회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한덕수 씨가 미국 가겠다 이런 소리도 했었죠. 같은 경우입니다. 권한대행으로서 가면 대한민국의 정상으로 예우를 하는 것이죠. 임시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부를 대표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의 비서실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에 정해져 있는 교육부 장관, 이 사람이 자격이 실격이 됐을 때 일단은 이 사람을 그냥 당연히 임명을 하고, 이 사람이 실격이 됐을 때는 국무위원 중에서 현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면서 정부의 우두머리다라고 했을 때 국무총리를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국무총리가 계속 직무대행으로 가면서 국무총리를 안 건드리니까 직무대행으로 가는데, 국무총리를 해임해버리면 어떨까? 이러면 직무대행의 줄이 끊어지죠. 정상으로 가게 되죠. 대통령 선거로 새 대통령을 넣으면 이 권한대행이 줄이 끊어지듯이 이것을 자기들이 법을 안 지키면서 권한대행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총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란과 연루되어 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서 탄핵소추 의결이 됐죠.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탄핵소추를 한 국회의 의지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굳이 너희들은 가짜라고 할 근거가 있습니까? 입법정부를 총리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총리를 해임해버리면 총리 직무대행은 필요 없죠. 그리고 새 총리에게 명해서 행정각부를 통화를 하면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의 실장, 지금 과거의 비서실은 폐지하면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국민의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길이기도 하죠. 일단 비서실을 구축하면 된다. 그래서 실장을 임명하면 됩니다. 비서실 실장 임명하고 경호처장도 파면하고 새로 이 내란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임명해서 흠 없는 사람들로 보좌를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총리 해임하고 새 총리 임명할 수 있죠. 장관 해임하고 임명하는 것이 다 가능합니다. 물론 국회에 인사청문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국회와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서 국회도 시비를 걸고 대통령도 무시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국가 위난에서는
서로 협조해야 하겠죠. 대한민국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총리 임명하고 장관 임명할 때 국회가 협력해라. 같이 협력해서 새로 총리를 임명하고 장관을 임명하면 이 권한대행 문제는 싹 사라진다. 정부가 좀 더 건전해지죠. 튼튼해집니다. 이렇게 국회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협력을 해야 한다.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범인이다 보니까 정부가 따라서 마치 범죄자처럼 머리를 들지 못하고 국회에게 위협도 받고 하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범죄자들을 처단하고 정부를 다시 헌법과 법률의 길로 이끄는 그 일에 충실을 하는 국회가 지지하고 협력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탄핵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정부에 국무위원이 남아있지 않고 국무회의를 못하면 정부가 올스톱 될 것이다. 이것은 이 범죄자 편에 선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비어도 채우지 말고 계속 나가면 헌법재판소가 작동이 정지돼서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유죄라고 결정을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동일한 틀린 이야기이고 헛꿈입니다. 자, 이것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는, 집행정부는 윤석열이 나가도 그 권한 대행을 했던 한덕수가 잘려도 멀쩡하다. 국가라는 것은 이렇게 강건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아두고 가짜뉴스, 이 범죄자 집단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장관을 임명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행정각부에는 차관이 있죠. 차관이 대행을 합니다. 차관은 장관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대행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바람직한 것은 빨리 임명을 해라. 그동안에는 차관이 빈틈없이 집행이라는 이 정부의 행정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 된다. 이들이, 정부가 할 일은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안 하면 가차없이 쳐내고 단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범죄자들이 훼손한 헌정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다시 앞으로 달려가는 희망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우리가 그런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민주주의 파워, 이거를 우리는 강력하게 지지하고 믿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